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대, 첫 번째 문장의 관계대명사 대까지는 수업을 했던 게 맞습니까? 예. 네. 첫 번째 문장 잠깐 훑어보고 오늘 19쪽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One of the best things, 가장 무엇한 것 중에 하나. that, 여기서 that이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one of the best things랑 의미를 일치시키고 that 이하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다.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the memories of the places, 장소에 대한 추억인데 명사, 장소, 우리, 명사가 이어지지 않을 때는 관계사절 이름을 의심해라. We visited. 우리가 방문했었던 장소에 대한 거. 그리고 special experience. 경험, 우리. 이어지지 않으니까 관계사절인 것 같네. We had there. 우리가 그곳에서 가졌던 특별한 경험. In order to와 같은 거 네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해석은 무엇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어요. 자, in order to hold on to 동사 원형인 줄 알았더니 뒤에 memories라는 명사가 쓰였네요.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나 봅니다. hold on to 명사. 계속 보유하다. 계속 간직하다. 소중한 precious memory. 소중한 추억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often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단어를. often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다라고 해서 빈도부사라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영어권은 이 빈도수가 정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일주일에 비교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은 7일이죠, 7일. 7일 중에서 얼마나 빈도수가 있냐를 놓고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와 같은 always 같은 경우는 주 7번, 7회. 그리고 0%와 같은 never는 주 0번. 그리고 뭐 한 80에서 90% 정도가 되는 usually 같은 경우는 주 6회. 여기서 있는 50%에 해당하는 often과 같은 경우는 해석은 종종으로 하나 종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 종종이 6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죠. 이때 이 often은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 3에서 4회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회화에서도 특히 그렇고 먼저 문장을 만들어 나갈 때 often이라고 썼는데 내가 너무 자주 간다면은 소통이 잘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often은 한 절반가량 갈 때 우리가 쓰는 거다. 자, 우리는 종종 bring은 somebody, something이라고 목적어를 2개 씁니다. somebody에게 집에 souvenir, 기념품을 가져옵니다. These, 이러한 복수니까 s가 붙여졌네요. These souvenirs, 이러한 기념품들은 tend to 동사 원형. 뭐뭐이기 쉽다. 뭐뭐인 경향이기 쉽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서 비동사에 be를 썼네요. tend to be object. 어떤 물건이기 쉬운데 like는 동사에 like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치사 뭐와 같은으로 쓰여서 뒤에 명사가 오게 되죠. 이 명사에는 앞선 문장에서의 예시들이 나오게 되겠죠. like 뭐와 같은 거, 엽서나 포스카드, 프리지 매그넷, 냉장고 자석이나 키체인, 열쇠 고리 같은 거. however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게 뭐 문장으로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문장의 구성 요소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지구는 둥글다 라는 주제문이 나오고 이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supporting details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다고 믿는다 라는 저자의 생각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나 뭐 이런 의견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는 스토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교훈처럼 주제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거나 아니면 글의 순서 같은 것을 교훈에 맞게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건데,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좀 비약이지만은 99.9% 둥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But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but 이하에 있는 이 문장이 저자가 꼭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죠. 지구는 둥글다고 다들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이 but이나 however 같은 반전 접속사가 나온다면은 뒤에는 중요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한번 볼까요? 아주 뭐 이런 포스카드 같은 것들 기념품 한다. 그런데 이건 너무 흔하다든지 다른 것들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거는 추억하기에는 뭐가 있다든지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A souvenir, 기념품은 doesn't have to be, 뭐일 필요가 없냐면 something purchased.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purchased는 동사 아닌가요? 자, 얘는 PP형 형용사죠. PP형 형용사. 뭔가 구매한 것일 필요는 없다. 선물 가게에서. In fact, the word souvenir 2개 나왔네. 이거는 복합 명사인가? 아니죠. 그냥 그 단어, souvenir라는 그 단어는 means 의미합니다. 프랑스어로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So, 그래서 whatever 우리 일과에서 주요 단어로 쓰이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간단한 해석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설명들을 해볼게요. whatever가 여기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무엇 하든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anything that과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anything 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 그래서 여기서 what이기 때문에 무엇 하든지 brings back memories. 추억을 bring back 가져오게 하는 상기시키게 하는 그 무엇이든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could be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되죠. 그 무엇이든지 could be called a souvenir. 기념품이라고 불릴 수 있다. be called도 한번 볼까요? be called 수동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형태죠. She was given a luxurious bracelet. 요 문장에서 똑같아요. call, me, Eri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me를 주어 자리에 와서 I am cold. 원래라면은 I am beautiful과 같이 문장이 끝이 나야 되는데 얘는 목적어를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I am cold 라고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하나 더 온다는 것. could be cold. 수동태인데 목적어인가? 얘는 두 번째 목적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틀린 문장이 아니다. then 그렇다면은 what can we keep? 우리가 무엇을 간직할 수 있을까? WH가 나왔고 물음표로 질문을 만들었네요. 자, 이 문장을 보면은 we can keep 그때 무언가가 있는데 이 무언가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what을 쓴 거죠. 그리고 WH는 문장의 맨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what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can we keep 이라고 물음표로 끝이 나는 게 의문사 만드는 순서죠. What can we keep? 우리가 무엇을 간직할 수 있을까? souvenir라는 명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썼습니다. 무엇으로써? 기념품으로써. to preserve, 간직하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to를 썼네요. 얘가 to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to 부정사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요거는 알고 계신 친구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to 동사 원형은 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이때 이 to 동사 원형, 우리가 이때 동안 배웠던 to 동사 원형은 계속해서 추가의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추가의 의미를 가질 때는 부사적 용법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알다시피 뭐뭐 하기 위해서. 추가의 의미보다 추가의 의미. 아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부가적인 부수적인 의미를 가진다. 부가 부수의 의미에 해당하는 추가의 의미를 가진다. 하기 위해서. 자, preserve는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지만 타동사이기도 하니까 목적어 our travel memories가 나왔네요. 우리의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other than 뭐뭐 외에 라는 뜻으로 except에 해당합니다. 무엇 외에 ordinary 평범한 gift shop products 선물 가게 제품 외에 어떤 기념품으로서 어떤 게 있을까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기념품으로서 let us 우리 함께 look into 살펴봅시다. into는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명사 자리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동명사 ing 혹은 절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절 앞에는 뭐 that을 붙여서 얘는 명사 자리에 절이 왔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명사절의 위치에 WH를 포함한 의문사 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요 끝까지. 자, 그런데 이때 이 의문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의문 형태로 물어보는 거는 WH로 시작을 해서 물음표로 끝이 나게 되죠. 근데 얘처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즉 명사절 역할로 WH가 의문사가 들어갔을 때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은 너 누구 좋아하니? 라고 물어본 거를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나는 궁금해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너 누구 좋아하니?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자, 이렇게 문장의 하나의 요소로서 의문사가 들어갈 때는 위와 같이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문사의 형태이나 물음표로 끝나지 않고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 안에서는 얘는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의주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보자면 what, 무엇이 있을까? Other travelers, 다른 여행객들 주어가 do, 하는지, do what인 거죠. 무엇을 하는지. to make, 동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to를 썼습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자, 이때 make 동그라미, their travel memories 동그라미, last 동그라미. 사역 동사라고 하죠. 사역 동사라는 것은 사역하다, 즉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뭘 시키냐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their travel memories라는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last라는 동사가 또 나올 때 이 동사 추가하기 위해서 쌤이 to를 항상 씁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이 동사 자리에 사역 동사가 온다면은 원래 동사 원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시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동사 원형의 주어가 앞에 있는 other travelers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구나. 목적어와 동사 원형하게 이 두 가지를 사역시키다. 사역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냥 사역의 의미 그대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make니까
여행의 추억이 더 오래 비교급이네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에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자, 18쪽은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정리해보자면 관계대명사 설명했었고 뭐 however도 설명했었고 whatever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할 거지만 뭐뭐 하든지 any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동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었고 사역동사도 있었고 간접의문문도 있었고 생각보다 이 문장에서는 뭐 문법이 많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캡처를 해두시고 다음 19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쪽 펴시다. Make a plate with your travel map. 접시를 만드는데 여행 지도를 만들다. Buying souvenirs and taking photos can be good ways. can이라는 조동사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는 명사 자리이고 명사 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는 ing를 붙이고 절이 왔을 때는 명사 자리에 절이 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동사가 왔으니까 동명사를 쓴 거겠네요.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기념품을 사는 것, and로 엮였으니까 ing 또 썼네요. 사진을 찍는 것은 good ways,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to remember 동사 추가하기 위해서 to가 왔어요. 근데 얘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여행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뭐뭐하게 하는으로 해석돼서 앞에 있는 good ways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뭐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이때 동안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여기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꾸며주는 거나 무엇을? 명사를.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하는. 그래서 여행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But, 하지만 나왔는데 뒤에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Most of time, 대부분의 시간에는 I would. 이 would도 참 설명할 게 많은데 우리 너무 문법을 많이 했으니까 해석만 해볼게요. 뭐뭐 하곤 했다. 라고 과거의 습관을 말합니다. 뭐 하곤 했어? 보관하곤 했어요. These things, 이러한 것을 somewhere, 그냥 어딘가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지. 그리고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인데 그냥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했어요. 부정의 의미죠. ever, 강조도 했어요. 거의 뭐 아예 안 한 거지. look at them,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And thus, 그래서 they would, 뭐 하곤 했냐면은 be slowly forgotten, 천천히 잊혀져 갔어요.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수동태의 형태죠. be, I am beautiful처럼 would be forgotten, beautiful처럼 문장이 끝이 난 수동태, 일반적인 형태죠. forget은 뭐 목적어를 또 두 번 쓰지 않나 보네요. So, 그래서 I came up with, 나는 제시했어요. My own method, 나만의 방법을. of라는 전치사로 쓴 걸 보아 명사를 써야 되는데 preserve라는 동사가 와서 ing를 붙였네요. 간직하는 것, 뭘 간직하는 것. preserv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썼어요. preserving memory, 추억을 간직하는 나만의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in a way, 어떠한 방법으로, interesting하고 visible한 way로, 흥미롭고 눈에 띄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 문제를 푸는 팁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수준을 요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nteresting, visible 혹은 뭐 store these things somewhere, hardly ever look at them, 이런 문장 구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빈칸에 채워 넣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는 비약이 포함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곧 문제를 푸는데 틀릴 수 있도록 오답을 을 찍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딘가에 그냥 처박아 놨다는 거지. 왜? 흥미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흥미를 주는 보이지도 않는 거지 어디 처박아 놔서. 그래서 눈에 띌 수 있게 내가 볼 수 있는 기념품 비지블한 거를 만들자는 거죠. 완벽하게 의미가 일치하진 않지만은 이거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채워 넣어야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아래 혹은 위에서 항상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답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자, 밑에 거 조금 더 볼게요. I started. 나는 시작했는데 start는 ing도 쓰고 to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죠. 나는 이것을 했어요. 언제? 2년 전부터. When? 그때가 언제냐면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When? 그때가 언제냐면 자, 이 when은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는 뒤에 뭐 하기 위해서? 문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 이 문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부사적 역할을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이것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주요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추가 정보를 제시해 줄게. 셋이라는 추가 정보. 그때 at을 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추가 정보.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got an opportunity 기회 얻었을 때, 그 추가 정보 생겼을 때. 그리고 혹은 그때 왜 하기 위해서 했냐면은 to do it 이거 하기 위해서 동사를 추가하지만 추가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 명사는 각각 전치사 그리고 명사, 접속사 그리고 문장절, to 동사 원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얘네는 부사의 부가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본다면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 이거 2년 전에 했다는 거야. 근데 let you know 네가 알게 해줄게. 그때가 언제냐면 추가 정보를 제시해 줄게. 기회를 얻었을 때야. got an opportunity 했을 때. to travel 동사 원형 뭐 할 때 travel around Europe 유럽 여행할 때 with one of my best friends 내 친한 친구랑 유럽 여행할 때 그때 기회 얻었었던 그때가 2년 전인데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얘는 추가 정보 부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잘 들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Was a spontaneous trip. 즉흥적인 여행이었다. 자발적인도 되고 여기서는 즉흥이 맞겠네요. 즉흥적인 여행이어서 so we rely on 어디에 의지하다. 의지하다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mainly는 부사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부사라서. 추가된 거니까 우리는 어디다가 paper maps, 종이 지도에다가 주로 mainly 의지를 했고 그 맵이 어디서 나왔냐면 from hostel이나 tourist information office 관광 안내소 같은 데서 받은 그런 페이퍼 맵에 의존을 했어요. everyday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리 차지 안 합니다. we plan 우리는 our route 우리 경로를 계획했고 그리고 sightseeing 명사 stop 관광 stop은 잠깐 들리는 곳이라고 해서 뭐 short stop, stop by라는 의미에서도 short by는 뭐야? short stop 이렇게 stop 많이 쓰죠. 그래서 명사 얘는 복합 명사네요. 의미가 이어지는 관광을 위해 잠깐 들리는 곳을 지도에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자, 추가 정보 제시할게. 이거 추가 정보라고 해서 이거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종속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종속되기 때문에 어디에? 이 메인 문장에 종속되기 때문에. When I return home, 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 이때 return은 자동사입니다. 왜냐? home이 부사기 때문에. 집을 되돌린 게 아니라 집으로라는 부사 역할을 한다. When I return home,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요. 깨닫다, 뭐 알다, 생각하다 와 같은 이런 단어들, 사고력을 필요하는 이런 단어들은 뒤에 대절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문장에 대해서 사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거죠. realize, 깨닫습니다. 대절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나왔어요. 뭘 깨달았냐면 I had accumulated, 내가 모았다는 것을. had accumulated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이거는 완전 중요한 겁니다. 과거 완료는 무조건 과거 동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현재라고 치면 깨달은 거죠. 근데 그 깨닫기보다 더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으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모으는 순간 혹은 이 모으고 있는 이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완료, 즉 had, have에 대한 과거, have pp에 대한 과거, had pp를 쓰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 깨닫는 동사가 일반적인 과거 동사가 없다면은 얘는 had pp가 아니라 그냥 accumulated가 되는 거죠. 무조건 깨닫는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had pp는 요거 보고서 시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는데 깨닫는 것보다 더 과거에 모았어. Lots of these myths. 이런 지도들을 모았어요. 많은 지도들을. And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I thought, 생각하다의 대절이 나왔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realize 뒤에 앞에도 대시 생략되었고 명사 thought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즉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절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절은 that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that절. that은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뭐라고? I could make a souvenir. 나는 기념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out of them. out of them 해석해라고 하면은 보통 out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위험합니다. 내가 요거 설명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주차장 입구고 너 어딨니? 라고 친구가 전화 왔는데 나는 I am now. 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out of parking lot. 나는 주차장으로부터 out of 하는 중이야. 이러면 친구들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나가는 중인가요? 라고 하면 2번을 뽑습니다. 왜? out이라서. 근데 out of라는 것은 from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라 from the parking lot, 나는 주차장으로부터 나가고 있다. 뭐 나가는 중은 아닐지 몰라도 from, 주차장으로부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fro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thought, 나는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즉 지도로부터 기념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선생님이